정무분과위에서 9시부터 국무총리실에 대한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용복지분과위도 참석합니다. 경제2는 9시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1, 고용복지분과위도 참석합니다. 경제1분과위는 오후 2시부터 관세청에 대한 업무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2분과위원회도 참석합니다. 다음 오후 4시부터 외교국방통일분과위의 통일부에 대한 업무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여성문화분과위도 참석합니다. 경제1분과위가 4시부터 조달청에 대한 업무 보고에 착수합니다. 경제2 그리고 여성문화분과위에서 4시부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들을 예정입니다. 교육과학분과위도 참석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아침 8시에 간사회의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확정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신설 개편된 부처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분과위별 인식 공유를 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국정 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국정 비전과 국정 과제는 대선 공약 이행 계획을 포함한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이 될 것입니다. 인수위가 말하는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국정 과제를 포괄하는 로드맵으로서 국정 운영 청사진이 그려질 것입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윤곽입니다. 전체적인 윤곽은 국정 비전, 국정 목표, 국정 전략, 국정 과제가 하나의 논리적인 상하위 고리로 연결돼 국정 전반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국정 비전은 새 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정 목표는 국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최고 목표를 제시하겠습니다. 셋째,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목표를 담겠습니다. 넷째,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년간 추진할 주요 국정 과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새 정부의 정부 명칭에 대한 인수위의 작업도 동시에 전개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정 비전 설정과 국정 과제 수립은 투 트랙으로 진행하면서 이를 병행 추진해 효율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 과제 개발과 관련해 인수위는 3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대선 공약.
두 번째, 부처별 업무보고, 세 번째, 대선 공약과 부처별 업무보고 외에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신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과 관련해서는 개별 공약들의 수준이 서로 다른지, 중복되지 않는지,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은지에 대해 분석 진단하겠습니다. 신규 개발과 관련해서는 대선 공약이 다루지 못한 비어있는 분야가 혹시 있는지도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국정과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 마련된 새 정부의 국정운영청사진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확정되고 결정된 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미 공표한 대로 분과위별로 전문가 초청 간담회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8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네. 정무분과위는 없고 외교국방통일위원회가 3회, 경제1위원회가 2회, 경제2위원회가 1회, 법질서 사회안전위원회 2회, 교육과학위원회가 3회, 고용복지위원회가 3회, 여성문화위가 3회, 청년특위 1회로 확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전히 안 웃으시네. 박근혜 당선인의 중국 특사 파견 계획을 여러분들께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오는 22일 특사단을 중국에 파견합니다. 특사단은 김무성 전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단장으로 심윤조 의원, 조원진 의원, 그리고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한석희 교수 등 4분으로 구성됩니다. 특사단은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예방하는 등 지도부를 만난 뒤에 24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특사단의 활동 기간은 22일부터 24일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오늘 중국 특사단 파견 계획만 일단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오늘 오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정부 합동대표단 접견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오후 2시부터 2시 35분까지 35분간 미국 정부 합동대표단을 접견했습니다. 오늘 접견한 미국 정부 합동대표단은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마크 리퍼트 국방부 아태 차관보, 다니엘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대표단은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국무장관의 축하 메시지를 담은 서한을 당선인께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선인은 당선 직후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로 당선 축하 인사를 해주시고 또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또한 클린턴 장관이 빨리 쾌차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했습니다. 대표단은 대통령 취임식에 고위급 경축 사절단을 보내겠다고 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새 정부 출범 후에 당선인을 직접 만나 뵙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전에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미국 정부 합동 대표단을 만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바마 2기 행정부와 우리 새 행정부가 긴밀히 협조해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 60주년을 계기로 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이 21세기형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선인은 우리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또 핵 폐기물 처리가 당선인의 대선 공약으로 당선인은 우리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핵 폐기물의 처리 문제가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국민들께 말씀드릴 만큼 중요한 절실한 문제인 만큼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안하고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선인은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핵 개발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거지만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만큼 인도적인 지원을 포함한 대화의 창은 계속 열어두고자 하며 한반도의 신뢰 프로세스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선인은 동북아의 영내 국가 간의 설린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표단은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은 한국과 당선인에 대해서 깊은 신뢰가 있는 만큼 북한 문제를 비롯해서 양국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새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당선인의 말씀을 오바마 대통령께 잘 전달하겠다고 말을 했고 당선인은 오바마 대통령께 각별히 안부의 말씀을 전하면서 적절한 계기에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접견에는 저희 측에서는 유희로 비서실장, 윤병세 위원 그리고 대변인 제가 배석했습니다.